저희 학교에서는 프로젝트를 1년에 4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계획한 거에 반도 운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뭔가를 계획을 했으니까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첫 프로젝트는 첫 만남 프로젝트처럼 왜 아이들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반 아이들이 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등교한 날이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있어가지고 다행히 막 이런 활동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을 읽어주고 친구가 틀렸을 때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협동화죠. 분할되어 있는 그림들을 다 나눠서 색칠을 하고 붙여서 이렇게 협동화 표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좀 우리 협동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보자. 아이들이 다 지금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친구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함께하는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협동 작품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보문과 관련해서 이런 클레이로 만들어서 붙여보고, 이거는 이제 과제로 제시해서 처음에 엄마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색칠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또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동식물 박사되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체험학습이랑 원래 연계돼서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체험학습이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과제와 학교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제 짜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과제 학습으로 해서 이제 교과에 나온 서로 연결을 해서 교과와 관련돼서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클레이 같은 건 학교에서 만들고 같이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합동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 홀에 2층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 3층 홀에 이렇게 게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쪽지가 붙어 있죠.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옆에다가 이걸 보고서 쪽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도 되게 감동하고 6학년 언니들이 이걸 써놨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막 그래서 6학년 언니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어찌 보면 이제 2학년 아이들이 그냥 해놓은 거를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신경 써주는 이런 학교 분위기,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활동이 더 많았겠지만 잠깐이지만 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 사전, 이건 직접 조사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사학습 안내를 하고요. 아이들이 한쪽씩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모으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아이들이 아직은 이 책을 못 봤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 했고 아직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나오면 이걸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그렇게 해서 1학기는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서 뭐 쌍방향, 쌍방향 여러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 알림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무조건 쌍방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놔라 라고 이제 안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학년은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2학년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막 이렇게 혼자 그냥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많이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수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웹캠이나 뭐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전 반이 방학 때 이렇게 이제 줌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일단 앱을 깔아 놓든지 뭐 컴퓨터에도 깔아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학년은 바로 8월 24일 계약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렇게 연습 삼아 바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네 반이 9시에 한 번, 그러니까 시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11시, 저희 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이제 9시에서 10분 동안 너무 버벅거려 가지고요.
시간을 좀 15분부터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나 기본 말하기, 짧은 건 읽기 정도만 하고요. 11시에는 이제 4, 5교시 수업 안내나 소외의식 활동도 해보고요. 책 읽기, 뭐 수학이 든 날은 수학 익힘 같은 거는 같이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서도 소회의 그룹이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줌 회의를 줌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소회의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대표자를 뽑고 규칙을 어떤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할 사람은 이제 적어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발표하고 이제 처음에 회의실을 만들었을 때는 들어가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어색해서 다들.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웃에서 직업놀이가 나오거든요. 2학년은. 그래서 직업을 한 가지 선택해서 그 직업에 필요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나중에 나와서 이제 그 모든만 추천 영상으로 해서 그림을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직업인지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온작품 읽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온작품 읽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1학기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줌이 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고 이제 아이들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2명씩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정답을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서 다시 풀어보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 하브르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질문 수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만들기 수업을 줌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2학년에 훨훨 간다라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과서 온작품 읽기인데 이제 그 교과서에는 일부분만 나와요. 그 내용의 일부분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가져다가 앞부분만 먼저 읽어주고 아이들 보고 이제 질문 수업을 해봤으니까 질문 만들기를 해봤으니까 패들렛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 보고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질문 수준이 아직은 처음이라 다 비슷한 그냥 사실 질문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다시 읽고 이제 전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왜나 만약을 넣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나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이나 또 뭐 왜를 넣어서 상상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봤는데 밴드에 이제 이렇게 밴드하고 패들렛을 이용하니까 이런 활동들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이 저는 처음에 이 패들렛도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채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채팅을 할 수 있구나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글도 아직은 못 쓸 텐데 아이들이 자판도 아직 못 쓸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독후 활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보통은 이 호활관다에서는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해볼 수가 없어서 독후 활동으로 이제 도둑의 입장에서 일기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시를 좀 주고 그리고 뭐 아이들과 네가 도둑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니 뭐 그런 이제 그런 걸 줌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패들렛에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나란 학생은 어머니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뭐죠?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자기 그냥 쭉쭉쭉 써서 딱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타자도 저만큼 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저는 이렇게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기대를 안 하고 하니까 훨씬 더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도 재밌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올린 이제 그 사진인데요. 직접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올리고 이제 글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패들렛은 바로 왜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걸 뭐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온작품 읽기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앞으로 온작품 읽기 더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시집으로 온작품 읽기를 한다면 미리 시집을, 그러니까 학교마다, 저희 학교에는 시집도 몇 권 온작품 읽기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과제로 이제 한 5개 정도 골라 놓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줌 수업에서 그걸 다시 이제 그 중에서 3개를 고르고 다시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 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면 시집을 가지고도 충분히 온작품 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줌으로도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7살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걸 읽어주고 소회의실에서 그러면 진정한 9살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질문을 넣어서 아이들끼리 소회의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중에서 이제 하나씩을 골라서 글과 그림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진정한 9살이라는 우리 반만의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3학년을 했었거든요. 3학년 아이들이 해놓은 거 제가 이제 몇 개 올려봤는데요. 꽤 괜찮은 작품, 잘한 것만 고른 거예요. 꽤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아무래도 3학년하고 2학년 차이가 있으니까 2학년도 이게 없지 않은 그런 비슷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책을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주고 감질나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궁금해서 빨리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줘 보고 싶다 이런 생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4월에 저희가 이제 화분을 나눠줬었어요. 전체 2학년 전체.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그 교과와 관련돼서 화분갈이 그 왜 봄과 관련돼서 이게 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갈이 과제를 제시하고 이제 9월이 돼서 이거를 계약을 하면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나눠줬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계속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걸 찍어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들하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저는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화분도 1,000원이면 되고 이 화분 그 식물도 2,000원이면 되거든 개별당.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저 예산으로 꽤 괜찮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줌을 매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아이가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로 해서 폭죽 반응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애도 있고 뭐 잘 안 되는 애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야 이런 반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 왔는데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저희가 긴급돌보미 반에 9명, 10명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줌 수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처음에 할 때는 간단한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참관하면서 간단한 활동들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이 조금 더 다양화되면서 이 돌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은 제일 고민이고요. 지금 어제 저희 반 아이가 쓴 일기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줌 수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재밌어 하고. 그런데 긴급 돌봄 아이들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8시, 밤 8시에 긴급 돌봄 아이들만 한번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줌을. 니네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물론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여러 번 해보니까 아이들도 금방 익숙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고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폰을 끼고 교실에서 해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교실로 보냈는데 아직 이쪽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저희 학교 이쪽만 아직 안 돼서 중간에 막 끊기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고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마치면서 그 창체 시간에 코로나 관련 표 만들기를 했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친구의 작품을 잘 못 보니까 줌에서 이렇게 화면 가까이 되면 줌 이렇게 갤러리 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걸 다시 밴드에 학부모님들한테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